자, 저희 이제 글렌드로낙 2화 시작하겠습니다. 2화에는 어떤 걸 다뤄주신다고 했죠? 일단은 그 모스볼드라고 하는 사태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그 생산 가동이 중지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드론약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제품 코어 라인업이랑 이제 뭐 약간 한정 출시되는 제품군들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스볼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아시는 분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증류소를 드론학 증류소가 네네네네. 잠깐 운영 중단됐다는 거를. 그죠. 그렇죠. 사실 뭐 일반 분들은 뭐 거의 모르실 거고 위스키 업계에서도 사실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 아니고서야 잘 모르실 건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위스키를 잘 아시는 분들이나 이제 좀 뭐 그런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는 한번 되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또 뭐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로 좀 이용이 되면서 좀 많이 알려지니까 이것 때문에 드론학이 약간 대란이 이제 있었어요. 그쵸.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8년 숙성 위스키인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한 20년쯤 아니면은 뭐 20년 좀 짧겠구나. 2018년도에 만약 제가 이제 글렌드로낙 18년을 샀다. 그럼 이게 원래 18년 숙성을 해야 되니까 2000년도, 2001년도에 증류소가 가동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가동을 안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18년은 빼야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96년 이전에 만들어놨던 18년 원액을 쓰게 되니까 실제는 이제 18년이 아니라 뭐 한 23, 4년짜리 위스키로 만들지 않았을까? 뭐 색깔도 더 진하고 맛도 그렇죠. 더 맛있으니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론약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 모스볼드가 있었던 그 비슷한 시기에 뭐 예를 들면 와일드터키 같은 것도 그죠. 이런 이슈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오피셜하게 뭔가 이 증류소에서 띄운 정보는 아닌데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그 탐정단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최근의 일이고 1996년도에부터 2002년까지니까 되게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고 그렇게 막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스볼드라는 이런 운영이 잠깐 중단되는 그 이유가 뭐 재정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뭐 금주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금주법은 너무 옛날 얘기잖아. 그렇죠. 본인이 얘기하고 거의 한 100년 전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뭐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 그렇죠. 시중에 이제 깔려 있는 제품들이 뭐 18년이라고 숙성연도가 써 있지만 그러면 최소 18년 숙성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위스키를 만드는 업자 입장에서도 거의 뭐 한 80% 90% 원액은 18년 숙성된 원액을 넣을 거고 그 중에 뭐 한 일부 뭐 한 10%나 뭐 한 5%나 이런 것들은 뭐 19년, 20년, 뭐 21년 아니면 뭐 더 그 이상의 원액들을 소량이지만 맛을 위해서 좀 섞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원액 자체가 그쵸. 엄청 옛날 원액들이 많이 쓰였다고 하니 실제로는 18이지만 그죠. 21년, 뭐 25년 이런 원액들이 주로 많이 들어간 제품을 사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모스볼이라고 하는 시기에 이게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아니 그럴 거면은 이걸 왜 18이라고 넣어? 어차피 그렇죠. 자동이 안에서 18년 원액이 없는데 23, 4년 넣으면 되는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게 이제 증류소가 아마 재정난 때문에 이걸 멈췄겠지만 이게 재정이 나빠져서 망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망했다면 아예 이제 폐쇄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자본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걸 운영을 해서 위스키를 만드는 게 안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잠시 중지인 거지 이제 이게 뭐 망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기간 동안에 관리를 하긴 했을 거예요. 뭐 제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소량이라도 했을 수 있겠죠 아마. 그러니까 아마 요 18년이라는 게 최소 18년이 들어간 거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대량 생산은 안 했어도 아마 뭐 아주 소량 정도는 돌리지 않았을까. 뭐 2000년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뭐 아니면 21년도에 그 제품이 숙성연도 21년 제품이 나오려면 최소한 2000년도에 만들어진 원액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원액이 안 만들어졌을 테니 그러면 그거보다 더 짧은 연수의 원액들을 쓸 수는 없잖아. 21년 제품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전에 1996년부터 가동이 안 된 거니까 그 전에 만들어놨던 원액들을 어쩔 수 없이 썼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사이트 뭐 국내에서도 뭐 위스키 꼬냑 클럽이라고 되게 유명한 그런 사이트 가보면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 차트가 있어요. 그런 차트가 딱 해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제품이 뭐 어떻게 하려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전에 원액을 썼으니까 뭐 몇 년도에 병입된 제품을 사면 막 이거는 써 있는 숙성 연도보다 뭐 4년에서 5년 정도 더 숙성된 원액이 많이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막 엄청 디테일하게 보셔서 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정도 그래프 그려가지고 할 정도면 진짜 엄청난 코난력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그렇죠. 그 병에 보면 그 글렌드로낙 같은 경우는 병을 잘 보면 그 병입년도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게 적혀 있어요.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 18년 제품 같은 경우면 뭐 이제 18년 이전 네 병입된 거면 그 넘버가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중단된 시기랑 맞물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에 원액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 엄청 뒤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요즘 같이 재미없는 시대에 그렇죠. 그거라도 얼마나 재밌어요. 이왕이면 발견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싼 돈이 아니잖아. 그쵸. 글렌드로낙 18년 한 병이면 거의 한 20만 원 가까이 할 텐데 그 돈을 투자하면서 그런 재미가 쏠쏠하면 재밌네. 좋은 거지 뭐. 발견했다. 야 어디 그리고- 샵에 있대 이러면. 그리고 요즘은 약간 위스키를 좀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자산이 된다는 그쵸, 게 좀 그쵸. 크니까. 또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포텐셜이 더 있는 제품인 거지. 재밌네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팁을 주는 건가요? 무엇을 사야 할까요? 모스볼드 2021년. 일단은 18년 제품은 끝난 거고 네. 21년 제품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야겠죠. 그렇습니다. 21년 제품을 많이 확보했다라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좀 홍보해야 되나요? 그거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제 이것도 약간 이제 이 글렌드로낙 라인업이 뭐 이런 모스볼드도 있지만 뭐 빌리 버전이냐 뭐 레이첼 버전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그렇죠. 네. 그것 또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더 올드 바틀인 건데 빌리 워커 버전이 뭐 그런 거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추후에 가격 상승이 있을 뭐 그런 포텐셜로 봤을 때는 좀 그렇다는 거죠. 네. 쉐리 맥켈란을 이제 대체하는 쉐리 위스키로는 뭐 그래도 꼽아줄 그죠. 수 있는 네네 맥켈란 다음으로 네네. 거의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맥켈란 12가 좀 많이 묽어져서 드로낙을 많이 먹다가 요즘은 이제 다른 걸 많이 먹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거 드십니까? 탐듀 좋아합니다. 탐듀 요즘에 좀 이슈가 있죠. 탐듀 맛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제품군으로 좀 넘어가 보면 네네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12년, 15, 뭐 15도 이제 최근에 다시 재출시가 됐긴 하지만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건 12, 15, 그다음에 18, 18, 21 요렇게가 좀 그래도 좀 많이 보이는 제품일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싱글 캐스크 제품들일 텐데 이 외에도 제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이런 8년, 10년 뭐 이런 제품도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8년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버번 캐스크 숙성 제품으로 나오는 제품이죠. 네네. 그리고 뭐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옥타린이랑 힐란? 네. 힐란은 버번 쉐리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년 같은 경우에는 올로로스 쉐리랑 페드로 히메네즈 쉐리 이렇게 그렇죠. 같이 출시되고 있고
이게 또 올해부터 올해 출시된 12년은 또 7필터링으로 네네 맞아요. 바뀌었고 그것도 이제 약간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것도 좀 그 전에 좀 이슈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뭐 원래는 전 제품 자체가 이제 그런 7필터링, 그러니까 넌칠 필터링으로 하고 색소도 안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박스에 딱 보면 앞에 딱 써 있어요. 그죠. 네. 그 뭐 뭐죠? 논칠 필터드 뭐 그거랑 내추럴 컬러. 그다음에 뭐 내추럴 컬러 이렇게 딱 써 있었는데 그 문구가 빠졌죠. 네. 이제 그래서 2021년 3월부터는 이제 7필터링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고 국내에서는 뭐 7월 달부터 들어온 물량부터가 이제 그렇게 유통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제품 리바이벌 제품이고요. 아 잠깐만 그 전에 이제 10년 제품이 있었잖아요. 아, 맞다, 근데 맞다. 10년 제품 같은 경우는 그 포그라는 이름으로 나왔었는데 그건 면세 전용으로 나왔던 제품이고 지금은 솔직히 단종됐어요. 그래서 네네. 아마 잘 모르시긴 할 거예요. 포그가 안개인가요? 아 그 포그는 아닌 뭐 발음은 또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지역 그 증류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 네네. 포그라고 하는 그 지역명이에요. 그쵸 안개일 리는 없죠. 그리고 이제 15년 맛이 맹맹할 수도 있잖아. 15년은 리바이벌. 얘는 이제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를 2015년까지 좀 하나만 썼었는데 그렇죠. 2018년부터 출시된 제품은 이제 PX랑 이제 올로로소 쉐리. 그것도 써 있습니다 라벨에.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브라운 포맨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레이첼 베리를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이제 재출시를 한 거예요. 15년 제품. 그 전에 좀 단종이 됐었다가 그래서 딱 2015년 가을인가 뭐 그때쯤에 단종이 됐다가 이제 2018년도에 다시 재발매 한 3년 정도 이제 쇼트가 됐다가 중단이 됐다가 이제 재발매가 됐는데 바뀌었죠. 그 전에는 이제 100%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만 사용했는데 이제 레이첼 베리가 오면서 올로로스 쉐리랑 PX 쉐리랑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2년, 15년, 그다음에 21년이 똑같이 다 올로로스랑 PX 쉐리 캐스크를 섞어서 만드는 제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18년 제품 알라디스 이거 그 그죠. 창업자 이름이죠. 알라다이스. 네 이것도 46도로 18년 제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 올로로스 캐스크 제품인 네. 거죠. 그렇죠. 맛있죠. 맞습니다. 사실 이 18년 제품은 저도 몰랐는데 정규 라인, 그러니까 오피셜 코어 라인에는 안 들어가 있대요. 원래는 12, 12, 15, 21, 그다음에 21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많아요. 18년은 그 사람을 이제 약간 좀 어떻게 헌정? 보면 기리는 의미에서 오. 제품으로 나온 건데 이게 정규 라인에는 원래 없던 거라서 지금 18년 제품이 쇼트예요. 네네. 국내 재고 물량이 없어서 잘 구하기가 힘든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제품이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이게 막 면세에서도 판매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지금은 물량이 없어요. 단종된다는 얘기가 사놔야겠다. 있더라고요. 맛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21년 팔리아먼트 이거는 이제 의회인가요? 그 뜻이 아니고 새 까마귀 때. 까마귀 때 네네네. 증류소 근처에 까마귀 떼를 이제 좀 상징하는 그런 제품이고 얘는 48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12년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올로로스 쉐리랑 PX 쉐리 캐스크 혼합으로. 근데 뭐 아까 뭐 이제 그 글렌드로낙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긴 해요. 고숙성으로 일반적인 증류소 같은 경우는 고숙성으로 가면 갈수록 도수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네. 근데 드로낙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져. 올라갈수록 도수가 그렇죠. 높아져요. 그러니까 21년 숙성에 48도로 병입이 됐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땡큐 감사하죠. 땡큐네. 네. 아, 이게 또 너무 높으면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아마 딱 부드럽게 잘. 48도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또 이제 18년 같은 경우는 창업주를 갖다 붙였는데 21년에 이제 까마귀를 붙인 이유가 그 이런 증류소들이 세금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외부인이 징수원이나 누가 찾아오면 까마귀 떼들이 새떼가 까마귀 떼가 아. 이제 놀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아 도망치고. 누가 숨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글렌 드로낙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무슨 이게 음.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글렌은 계곡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네. 그죠? 드로낙이라는 그걸 붙여서 하면은 이게 약간 검은 그렇죠. 베리, 그럼 블랙베리겠죠? 뭐 그런 블랙베리가 가득한 그런 계곡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이름만 봐서는 그러면 싱글 몰트가 아니라 딸기주를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약간 그런 베리류의 그런 뭐 나무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네네. 그래서 검은 베리는 그런 것들을 쪼아 먹으려고 까마귀. 새떼들이 많이 와 있는 아, 알고 있어요. 상징. 또 상징성으로. 그렇겠네요. 네네네네. 저는 아, 이제 또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까마귀가 많다고 해서 떼라고 해서 징수원이 오면은 죽이면 까마귀들. 그럴 수도 하드코어. 있어. 이거 너무 하드코어인데. 제가 영화를 좀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봐서 너무 아름다운 건데. 이게 각각의 어떤 그 자기의 분야로 시각으로 같은 어떤 이슈를 바라보는. 그래서 저희가 멋있다,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못 하잖아. 우리는. 그다음 내가 살려줬다. 검은 딸기의 비밀 계곡이라고. 그리고 이제 그랜저 라인이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인가요? 이거는 지금 나오나요? 근데 그랜저 라인 그랜다이저. 현재는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나요? 네, 배치 네. 10에서 멈췄어. 18년도까지 나왔나 그럴 거야.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킹스맨 이런 네네네네. 에디션이 네, 나오나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고급성의 이제 원액들을 사용한 이제 제품 라인업이고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라인인. 얘네도 다 신캐로 나오나요? 아니 신캐가 아닙니다, 아니라 아닙니다. 그 뭐지? CS요? CS로 나오나요? CS는 그건 아닐 거예요. 아닌가요? 네. 저 그런가요? 잘 몰라가지고 CS 인가? 이거에 대한 정보 CS 많이 없어요. 저도 있기는 한데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CS가 아닌 걸로 기억을 그래요? 했었어요. 근데 이게 싱글 캐스크도 우선 아니고 네. 근데 그냥 배치로 네네네네. 이렇게 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배치마다 이제 연산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20. 그리고 뭐 겉 케이스나 이런 거를 굉장히 고급 나무로 써서 좀 병 자체도 아예 그냥 조금 작죠, 오피셜 몽툭하고. 병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네네네네. 똥똥한. 지금은 이제 그 짧고. 킹스맨 시리즈들이 2개가 나온 것들이 이제 그랜저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뭐 예전 걸 보면 이제 그랜저 아닌데도 비슷한 병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랜저 궁금하네요. 맛이 기대보다는 없다는 저는 못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약간 좀 더 프리미엄한 뭐 싱글 캐스크 그 제품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숙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진 않구나. 네. 그리고 이 그랜저 라인이 이제 배치 10까지 나오고 나서 이제 최근에는 킹스맨 에디션이 2까지 나왔죠. 네네네. 1989빈이랑 1991빈. 네네. 이게 비싸죠. 그 뭐지 킹스맨이랑 약간 연관된 게 그 브람포맨 그 제품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그 실질적으로 그 그랜 드로낙은 킹스맨 영화에서 언급되지 않지 않았나? 그렇죠. 맞아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인가 그 보면은 올드 그 올드 올드 포레스터 그 증류소가 미국 뭐 네네네네. 첩보인데 그 나오잖아요. 그것도 브라운 포맨이 갖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운 포맨에서 이제 약간 킹스맨이랑 좀 엮으면서 저 원래 들으면 이제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올드 포레스터 제품을 킹스맨이랑 묶으면 근데 그게 또 연관성이 좀 약한가? 근데 이거 약간 그 문양 그려져 있고. 맞아요. 킹스맨의 그 로고가 박혀 있죠. 이것도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원, 투 이렇게 해서 뭐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긴 있더라고. 이게 원이 아마 면세점에 또 풀렸었죠 이게.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89 이거 드셔보셨나요? 킹스맨? 네. 아니 맛있더라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저 에디션 1 맛있었어요.
그게 89 빈티지고 음, 음. 2가 91 빈티지인가요? 네네. 색깔이 확연히 달라요. 음. 89가 훨씬 진하고 이것도 이제 80년대와 캐스크에 90년대 대한 정보도 있나요? 이게? 그거는 없을걸요 라벨에. 네네. 그리고 이제 시리즈가 마스터 빈티지 시리즈가 있었죠. 네. 얘네는 그 CS는 아닌데 빈티지 제품들로 나오는 그런 라인이었고 이것도 이제 이게 1993. 네 93. 저는 그 마스터 빈티지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싱글 캐스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캐스크 스트렝스 라인도 있어요. 배치 8번까지. 지금 8번까지 나왔죠. 네네. 그리고 뭐 PTD라고 해서 잠깐 나왔던. 이것도 지금 계속 나오나요? PTD 제품? 안 예전엔 좀 나올- 보기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핏한 느낌의 어떤 신기한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싱글 캐스크 라인들. 싱글 캐스크 전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우드 피니시 우드 제품들도 피니시. 좀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잠깐 나오다가 만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보기 힘들고 저도 이거 그냥 손님분들이 약간 뭐 번개하시거나 이런 거 할 때 저도 잠깐씩 봤는데 되게 생소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페르노리카 쪽에서 소유하고 있을 때 그런 버번 캐스크 같은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빌리 워커가 이제 그런 원액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잖아. 우리는 풀쉐리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갈 건데 브랜드 메이킹을 할 건데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약간 그런 우드 피니시 제품으로 많이 이렇게 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글렌알라케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좀 했었던 거죠. 되게 많더라고요. 종류도 뭐 소테른 캐스크도 있고 버진오크도 있고 뭐 마르살라도 있고 포트도 있었던 거. 타이니 포트도 있고 뭐 스카텔도 있고 되게 다양한 캐스크들 많이 쥐도 한 있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드셔보신 적 있나요? 몇 가지 먹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 막 큰 임팩트가 저도 저는 최근에 뭐 한두 개 먹어본 것 같은데 토니 그냥 포트. 좀 맞아. 재밌다. 음, 그냥 이런 것도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더라고. 사실 임팩트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 라벨이 좀 클래식한데 좀 이쁘장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대망의 신케인가요? 대망의 신케. 이게 몇 번까지 나왔죠? 배치가? 지금 18, 20년 배치가 배치 18이었습니다. 18번. 네네네. 와우.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건 뭐 몇 년 빈티지부터 시작한 거죠? 77, 78? 더 오래된. 얘네가 제일 오래된 건 68이 있는데 68. 얘네가 이제 90 이전은 68, 71, 72, 78, 85, 89 이렇게 6가지만 있어요. 모든 라인이 있지 않고 이빨이 많이 빠져 있죠. 이제 중간 중간에. 그럼 걔네도 다 올로로소 쉐리. 아니에요. 뭐 PX도 있고, PX도 있고. 뭐 판천, 옥세드 뭐 이런 거의 식으로 많이 PX일 거예요. 이게 어. 90년대 91, 92들은 올롤로스가 좀 있는데 이제 옛날 것들 중에서는 초기에는 있네요. 뭐 초기에 7172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롤로스들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은 아마 올롤로스들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위스키에 대한 그 어떤 이해도가 많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싱글 캐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오피셜 제품들 뭐 12년, 15년, 18년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위스키 원액을 만들어서 숙성을 한 다음에 병입을 하기 전에 수많은 캐스크들을 큰 통에다가 넣고서는 약간 이게 좀 맛의 균일화를 위해서 여러 통에 있는 원액들을 다 부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좀 그 메링 작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 물도 좀 섞어서 도수도 좀 낮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맛을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은 다음에 병입을 해서 이제 제품으로 만드는데 이런 싱글 캐스크 제품 아니면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통에 있는 싱글 캐스크 같은 경우는 한 통에 있는 원액으로만 제품을 만드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CS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한다면 물을 전혀 섞지 않은 원액 그대로를 담아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캐스크 한 통에서 나오는 원액 그대로를 담으면 병수가
똑같은 어떻게 보면 DNA를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뭐 한 500병, 많게는 한 500병 정도에서 적게는 뭐 한 2, 300병 정도로 굉장히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는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봐보니까 배치 1은 전 제품이 다 올로로소로 나왔었네요. 와우. 이때 71, 72, 92, 93, 96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전부 다 이제 올로로소로.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올로로소가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고 요즘은 거의 페드로 히메네즈 위주로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올로로소 캐스크가 페드로 히메네즈보다는 좀 더 귀하죠. 귀한가 보네요. 요즘도 이게 사각 박스로 나오죠. 아 이게 뭐 정규 배치가 있고 비정규 배치가 있는데 정규 배치는 거의 사각 박스예요. 사각 박스는 우선 정규 배치 100% 정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정규 배치는 사각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비정규 배치들 중에서 이제 깡통들이 원형이 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목각도 있습니다. 맞아요. 목각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 싱글 캐스크 제품 같은 경우는 증류소 자체에서 이제 약간 어떤 테마를 가지고 배치 시리즈로 해서 이제 뭐 정기적이든 뭐 비정기적이든 이렇게 출시를 하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뭐 단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업이라든지 뭐 나라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그죠. 패키징을 해주신. 그쵸. 싱글 캐스크 제품을 출시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 가면 이 그랜드로낙 싱글 캐스크 제품이 되게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정규 라인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담은 거.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스키 꼬냑 카페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 글렌드로낙으로. 그래서 코리아 에디션. 네네네. 코리아 에디션. 그래서 이 1996년 빈티지로 해가지고 16년 숙성. 그래서 병입은 2012년 3월에 한 거죠. 16년 숙성으로. 이것도 올로로소 쉐리버트로 해서 나왔네요. 한 500 몇 병 그죠.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그렇죠. 비싸졌다고 이것도 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 한 가격이 뭐 한 20만 원 뭐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 뭐 한 30만 원, 3, 40만 원 뭐 이랬나요? 그 정도? 그때는 아마. 네, 뭐 2, 30만 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이면은 뭐 기대에 비해서 맛이 기존의 엄청 맵지 않았어요. 네네, 기존 신케에 비해서 음. 우리가 알던 드로낙 신케하고 비교하면 좀 틀렸어요. 저도 이거 저도 이제 이거 자료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런칭할 당시에 빌리 워커가 한국을 방문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디야 스피크이즈 몰타르 에서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하고 이랬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몰타르 대표님이 이제 제 바 예전에 오픈했을 때 오픈 선물로 이걸 한 병 주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저는 가치를 잘 모를 드셨나요? 때여서 그냥 뭐 바로 땄죠. 바로 따서 저도 일단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손님들 오시면은 맛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싱글 캐스크란, 그때는 저는 위스키도 잘 몰랐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싱글 캐스크다, 그리고 또 뭐 코리아 에디션으로 약간 병입된 거 이런 거를 알았을 때 또 따지 말 걸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빈병도 없으신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때 뭐 마시고 다 그냥 공병 처리했죠. 왜 웃어? 멋있어서. 그때 제 기억으로도 그게 깡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케이스가. 이제 사각이 꼭 정규 배치는 아닌데 정규 배치들은 다 사각으로 나오고요. 종이 사각 박스로. 근데 이제 비정규 원형은 거의 그냥 비정규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님, 아니 뭐 삼촌님도 많이 모으시죠? 예전에 좀 모으다가 요즘은 크게 안 모으는데요. 예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요즘에 이제 막 위스키를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컬렉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빈을 많이 구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대부분 이제 글렌드로낙이
그걸 근데 많이 이제 찾아보려고 하죠. 이가 많이 빠져 있어서 그렇죠. 되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글램파 클라스를 많이 찾으시죠. 싱케로. 패밀리 캐스크. 네네네. 근데 이제 글램파 클라스는 거의 빈티지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 근데 걔네는 많아요. 근데 이게 편차가 그죠, 엄청 그죠. 있잖아요. 더군다나 뭐 드론학은 안 그러는데 걔네들은 뭐 세컨 필, 서드 필, 뭐 심하면 그쵸. 포스 필까지도 하다 보니까 그 맛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뭐 또 글램파 클라스 자체가 증류소 위치가 이제 증발량이 좀 많이 없대요. 그래서 엔젤 수요가 많지가 않아서 마구잡이로 뽑아내는데 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잭브로는 이거 글렌 드로낙 제품 중에 뭐 마셔본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단어가 길어지면은 그냥 마시기만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확실히 기억 있잖아요, 이제. 그때 형네 가가지고 맛있다 해가 뭐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잔술로 준 거 먹어봐야 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싱글 캐스크 제품은 좀 뭐 마셔본 기억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정규 제품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면 이제 주류 시장에서 뭐 위스키 시장에서 이렇게 쉐리 캐스크에서만 숙성한 제품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보기 힘든데 이 드로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쉐리몬과 쉐리 몬스터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맥켈란 같은 경우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좀 접근하기 힘들다면 드로낙 같은 경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리즈너블한 가격대니까 좀 트라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드론학 보면은 얘네들이 병임 연월일 네, 요즘 맞아요. 제품은 이제 일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병임 연월만 넣는데 예전 제품들은 이제 병임 연월일 또 이제 뭐 숙성을 시작한 연월일까지도 넣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가다가 이게 자기 자기 생빈이 아니라 생일까지도 이게 겹치시는 맞아, 물건이 맞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총 몇 병인데 뭐 몇 병 이렇게 나오는데 1번이다. 뭐 그죠 그런 거나 자기 전화번호 뭐 이런 것도 막 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뒷자리 번호. 맞아요 그런 걸 끼기도 하고 의미부여를 엄청 합니다. 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요 자동차 번호판 만드는데도 캐스크 그렇게 넘버랑 하는데. 캐스크 넘버랑 캐스크 본인 넘버랑. 핸드폰 그죠, 넘버랑 그런 것도 이제 맞추기도 하고 또 이게 같은 빈티지여도 보면 캐스크 넘버가 다양한데 뭐 두 자리에서 세 자리, 네 자리 뭐 아니면 몇백 번대, 몇천 번대 이런 게 있는데 그 그거에 번호 따라서. 따라서 또 이제 약간 소장 그렇죠. 가치가 틀려진다고 합니다. 저도 이 그 예전에 저희 업장에 자주 오시던 손님들 때문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글렌 드로낙 같이 이런 싱글 캐스크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을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찾아본대요. 그렇게 네네네. 했을 때 이걸 캐스크 넘버라든지 그 뭐 증류됐던 시기, 그러니까 그죠. 이게 통에 들어갔을 시기 이런 것들 역추적해가지고 그러면 그 통은 언제쯤 만들어졌을 거고 어떤 걸 담았을 거고 그 해의 포도 작황이 어땠고 막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그랬을 때 가치 선정을 하는 거야? 그쵸 그 캐스크 몇 번 캐스크가 좋은 건데 그걸로 제품이 나온 제품들의 또 평을 다 찾아봐서 괜찮다고 하면은 그 제품을 딱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그런 제품들은 그거 계산 추후에 가격이 엄청 그거 올라요. 계산하는데 다 나가겠다. 제가 얼핏 듣기에 뭐 700번대들 그리고 40번대들 이런 거 뭐 꼽아준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무튼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드로낙 이제 좀 시비라고 해야 되나요? 컴플레인을 걸었던 게 이제 싱글 캐스크인데 그러면은 너네가 그 하나의 캐스크에서 나온 거면은 병이 어느 몇 병 정도 나와야 되는데 좀 더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너 이거 캐스크 이게 말이 안 된다 치상. 그렇죠. 그래서 컴플레인 걸어서 이제 캐스크 보틀링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던 걸로. 그러니까 그게 싱글 캐스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한 통에 있는 원액으로 이제 제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통의 타입이 쉐리 버트야. 그러면 버트 우리 그때 캐스크의 모든 것 할 때 했죠. 상기시켜 보시면 버트는 500리터 정도 사이즈의 통인데 거기에다 위스키 원액을 가득 넣어서 숙성 창고로 들어갔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1년에 한 2% 정도
엔젤스 쉐어가 생겨서 증발이 된다라고 하면 20년 숙성된 제품이라고 치면 뭐 한 40% 아니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뭐 한 35% 이 정도 증발이 되고 나머지가 남아 있어. 근데 그거를 물을 전혀 섞지 않고 캐스크 스트렝스로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대충 700ml 바틀로 몇 병이 나오겠다라는 게 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뭐 한 1, 20병 차이가 나면 아 내가 뭐 계산한 것보다는 좀 더 증발량이 없었구나 아니면 많았구나 이렇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 막 100병씩 차이 나고 막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한다는 의심할 거죠. 수 이게 있죠.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글렌알라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출시된 것 중에 30년 숙성인데 병수가 뭐 700병인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은 500병인가 뭐 700병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이게 엔젤스 쉐어가 이만큼 생겼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병수인데 왜 이렇게 나온 거냐라는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해보면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그 스코틀랜드 그 위스키 그 법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 싱글 캐스크에 대한 그 법령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한 통에서 나온 원액으로만 만드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어느 정도 그 증발량이 생겨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반 정도가 엔젤스 쉐어가 날아간 원액을 똑같은 타입의 예를 들면 뭐 올로로소 쉐리 버트 여기도 올로로소 쉐리 버트 이런 똑같은 타입의 통에 있는 원액을 같이 이제 합쳐가지고 또 일정 기간 동안 뭐 숙성을 거치면 나중에 병입할 때 이거는 뭐 싱글 캐스크라고 인정해준다.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좀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지? 약간 번회의 어떤 경우를 두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리고 아니면 초창기에 아예 좀 일찍 섞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뭐 한 통에서 숙성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러면 예전에 뭔가 이렇게 우연치 않게 합쳐진 거를 그냥 싱글 캐스크로 인정해 버리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 싱글 캐스크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게 싱글 캐스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싱글 캐스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은 캐스크 바틀링이라고 이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CB. 근데 나눠주신 그 사진에서 보면은 546개의 바틀에서 124번째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89년 빈티지 28년 숙성이니까 뭐 배치 3번인가? 아 2017에 나오셨구나. 2017년도 나오셨구나. 아니 28살밖에 안 되는데 뭘 또 나오셨구나라고 저 하세요. 군대 있을 때 저보다 일찍 들어온 그 아유. 물고기가 있었는데 맨날 물고기한테 인사고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병입 연도는 연도만 나와 있네요. 월 이름 빠져 있고 2017 이렇게 딱.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한 거야. 예를 들면 맞아요. 뭐 봄인지 여름인지. 보틀링 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코리아 에디션으로 나왔던 제품을 보면 1996년 2월 16일 날 이제 증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틀링은 12년 3월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만으로 16살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16년 표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뭐 2012년 1월이라고 치면 연수로는 16년이 될 수 있지만 한 달이 모자라서 한 달이 모자르니까 이거는 15년으로 15년으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또 민감한 거. 그래서 또 신기계 때도 보면 같은 거면은 말씀하신 대로 월이 최대한 긴 걸로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빠른 생년이 안 된다. 근데 이런 거 생빈을 못 갖는 생일도 있지 않을까요? 막 예를 들면 막 여름 같을 때 증류소 가동 중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더 그쵸, 비싸지겠지. 월까지 따진다 그러면 그런 게 좀 힘들겠죠. 제가 8월생이거든요. 8월달에 증류소 문 닫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죠. 비싼 것만 모아야겠네요. 더 뭐 좀 살려고 하면 그렇죠. 내가 중요할 거야. 김창수 위스키 거기 가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부탁할 거야. 저도 이번에 그
뭐 그 쓰리 소사이티에서 뭐 네네네네. 1년 숙성 위스키가 나왔잖아요. 기원 기원이라고. 호랑이. 그게 또 연도는 아니지만 월 1이 제 생이라고 같아가지고 진짜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 못 구해가지고. 그 200ml짜리. 네네네네. 네. 드로낙 많은 얘기를 했는데 참 매력적인 저는 제품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자 정리한번 드로나 해주세요. 정말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드로나 신캐는 제가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맥켈란 올드가 더 맛있었습니다. 아, 더군다나 그 맥켈란은 신캐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음. 맥켈란 올드가 제가 드로나 그때 아마 40 몇 년? 7일 7위 중에 하나로 40 몇 년짜리랑 43년 아닌가? 그죠 43년일 거예요. 네네네. 그 43년 CS하고 음. 맥켈란 이제 25년 구형 중에 애니버서리 이렇게 25 크게 쓰는 애가 있어요. 그걸 이제 같이 먹었었는데 저는 그날 25가 더 맛있었어요. 그래서 야 역시 맥켈란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애니버서리면 도수도 좀 낮지 않나요? 맞아요. 도수 근데도 저는 그때 도수충인데도 자극 뭐라 그러더라? 자극충 말하던데. 맥켈란 25 애니버서리가 드로나 7일 7인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43년보다는 좀 했습니다. 뭐 이런 건 솔직히 개인차가 있을 개인적인 수 있으니까. 의견이니 여러분들 참조 바라십니다. 드로낙 얘기하다가 옳은 죄송합니다. 얘기. 사심을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뭐 슬슬 마무리해 주시죠. 네네. 오늘 드로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에도 이제 좀 이야기했는데 막 진빔이랑 듀어스 이런 거 다루다 보니까 하이볼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네, 하이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이게 되게 개발견. 급하게 되게 급하게 뭐- 끝나는 것 같은데요? 데이트 가세요? 너무 오늘 갑자기 약간 바이크도 안 타고 왔잖아. 아, 연애하시나? 이제는